은퇴 후 파산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금액은 꼭 저축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은퇴를 맞이하게 되죠. 문제는 은퇴 후의 삶이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겪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은퇴 후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저축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저축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어느 정도만 모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퇴 후 필요한 기본 생활비만 계산하고 예산을 잡지만 건강 문제나 자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지원 요구, 그리고 대형 수리 비용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예기치 못한 의료비. 예를 들어볼까요? 어 씨는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은퇴 후 기본 생활비만 저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는 만만치 않았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저축한 돈이 순식간에 고갈되었습니다. 만약 어 씨가 조금 더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었더라면 이러한 위기를 조금은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연금이나 자산 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일거리로 월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축만이 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마저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례, 작은 일자리의 중요성. B 씨는 은퇴 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6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이 수입은 B 씨의 생활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갑작스러운 수입 손실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그가 미리 저축해 두었던 돈 덕분에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일거리 수입은 부가적인 요소일 뿐 기본적인 저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은퇴 후 예상보다 길어진 생애.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의 삶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긴 은퇴 생활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요즘 은퇴한 사람들은 20년에서 30년의 은퇴 생활을 보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저축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사례, 긴 노후를 대비한 저축. C 씨는 55세에 은퇴하면서 70세까지의 생활비만 준비했지만 현재 85세가 된 그는 15년째 예상보다 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축한 돈은 바닥을 보였고 노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 상황입니다. C 씨는 조금 더 저축했더라면 가족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저축을 넉넉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죠. 저축 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결국 은퇴 후 파산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금액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예기치 못한 사고, 긴 노후 생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최소한의 기본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과 수명의 연장까지 고려한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막연하게 저축해야 한다가 아닌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으셨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라는 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은퇴 후 파산을 막는 최선의 준비 전문가 칼럼. 이전에 이야기한 대로 은퇴 후 파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저축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접근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준비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1. 파산의 리스크를 줄이는 재정 관리 전략. 우리는 흔히 노후 대비는 충분히 해둬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얻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재정적 위험은 파산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의 대부분은 의료비, 주거 수리비, 가족 지원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접근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 의료비에 대한 대비.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관리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건강보험의 추가 보장 옵션을 검토하고 은퇴 후에는 필요한 만큼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저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은퇴 후 의료비를 대체할 만한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면 장기 간병보험 등의 추가적인 보장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험 혜택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대비한 저축과 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접근법, 주거 비용의 관리. 은퇴 후에는 주거 비용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주택을 완전히 상환하거나 관리 비용이 적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계속해야 한다면 재정적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는 가급적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주택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주택에서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주거 형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거 비용을 관리하면 은퇴 후에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접근법, 가족 지원에 대한 대비. 은퇴 후에도 자녀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칫 은퇴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지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에 대한 지원은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은퇴 자금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가족과의 경제적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되 은퇴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선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2. 은퇴 후 소득 창출 방안의 모색.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은 일단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는 소득의 일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창출 방안, 취미를 활용한 부가 소득.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C씨는 그림을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면서 작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미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취미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취미를 발전시켜 부가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활용해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소득 창출 방안,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연 및 컨설팅. 평생의 경력과 지식은 은퇴 후에도 귀중한 자산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강연이나 컨설팅을 제공하여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잘 발달되어 있어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강연이나 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또한 경제적 여유를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장기적인 은퇴 계획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은퇴 후를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장의 준비에만 집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0년, 30년 이상의 긴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장기 계획 생활비 계산과 연금 전략.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면 추가적인 저축이나 투자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할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장기 계획 건강 관리와 예방. 은퇴 후의 삶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을 철저히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장기 계획 관계와 사회적 활동.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활동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우울증이나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은퇴 후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철저한 준비가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 지금까지 은퇴 후 파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법과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의료비, 주거비, 소득 창출 방안, 장기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그 어떤 불안보다도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